유가족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 2차 감염,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염된 일은 없다,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마 이쪽 최시원 씨 측에서 개 수의사한테 그 개 구강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 입 속에서 녹농균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최시원 씨 측에서 하니까 유가족 측에서는 이제 그러면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됐다는 이야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2차 감염이 병원에서 됐을 확률은 거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형태로 지금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요 얘기 좀 심층적으로 짚어주기 위해서 응급의학과 교수인 박준범 교수 제 왼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교수님, 저희가 그래서 이 한일관 대표의 사망 일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사건 발생일이 최초 9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망이 10월 6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상간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건데, 저희가 이 녹농균에 의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은 뭐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진행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지병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분이 사실은 어떤 균에 감염돼서 그렇게 폐혈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병원에서 2차 감염이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뭐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 개냐 병원이냐 했을 때 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 녹농균이라는 균이요, 이렇게 굉장히 뭐 치명적인, 물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균입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요, 다른 데 다 있고, 아마 뭐 지금 뭐 우리 몸에 어디를 봐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한 50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개의 물린 상처에서 이제 균을 배양해 봤더니 녹농균이 나온 건 그 중에서 한 2% 정도 미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농균이 그렇게 개에 물려서 흔하게 사실은 감염되는 균은 아니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환자에게서 만약에 녹농균이 이제 혈액에서 검출이 됐다면은 개에 물려서 그 균이 아마 몸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지병도 없었고 몸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될 정도로 면역 체계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하셨고, 개에 물려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 낮다고 하셨으면 그냥 저희는 운이 매우 나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사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환자가 그 경과를 보면은 개에 물린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셨는데, 그 전에 몸살 기운이 느껴지셨고, 아마 그때부터 이미 처음에 국소적인 어떤 감염이 전신 감염으로 아마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거고, 그게 증상으로 처음 나타난 게 아마 그런 몸살 기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냥 평소에 느낀 감기, 몸살 정도 생각하셨을 거고, 상처 자체가 만약에 막 감염이 심해서 고름이 나고 했다면 다시 병원을 분명히 가셨을 텐데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관련해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전신 감염으로 그게 진행이 되면서 환자분이 이제 폐혈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망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의료진 입장에서도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그렇게 개에 물린 균이 만약에 설사 몸속으로 침투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셨을까라는 건 사실 저희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운이 나빴다기보다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뭐 계속해서 저희가 추궁하듯이 여쭤봐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아직도 도대체 누가 책임에 좀 무게를 두어야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는 거네요. 책임 문제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개에 물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개에 물려서 응급실에 온다 그러고요. 저희 나라도 뭐 요즘에 워낙에 개를 키우는 애견인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흔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치료를 받고 간단하게 드레싱 받고 이제 항생제 드시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특별 문제가 없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좀 비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 개냐 병원이냐라고 이제 이상한 사실은 좀 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굉장히 의학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 원인이 이제 그런 균이 또 두드러졌고 거기서 또 개에 물린 이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조금 좀 다른 잘못된 관점으로 좀 와전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김 교수님 사실 의료진이 보셨을 때도 일반적이지 않은 사망 사건이고 경찰에서도 분명히 개입을 했을 텐데 네. 왜 최초에 부검을 안 했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그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부검을 권유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사관 현직에 있었다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제 뭐 가해자 피해자로 좀 나누자고요.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 상당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이웃 간에. 그래서 분쟁으로 점화할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최초에는 그 부검 얘기를 했다 해요. 예. 경찰한테 그랬더니 경찰에서 부검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부검 어떤 절차 같은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검 절차를 들으면 사실 유가족 측에서는 부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웃 간의 어떤 특별한 그 유대 관계 거기에다가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 또 그리고 유가족이 미리 얘기하셨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결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 예. 그것도 또 매장을 했으면 진짜 문제가 된다면 매장한 상태에서 부검도 가능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화장해서 장례 치렀거든요.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계신 박 교수님께서는 너무 개냐 병원이냐라고 특정 짓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는 이 사인 미스터리 왜 그 전 한일관 대표가 사망에 이르겠는지에 대한 궁금증, 미궁 속에 빠진 거를 좀 밝혀는 내야 되는데 양 변호사님, 최시원 씨 측에서 개 녹농균이 없다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시원 씨 측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한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살인자로 몰려가는 지금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소견서를 제출을 하고 입증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예.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유족한테 가서 이제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다가 사인이 녹농균이다.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근데 우리 개한테는 녹농균이 안 나오니까 우리 개는 책임이 없네요라는 식으로 약간의 조금은 선을 긋는 그런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유족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좀 당황스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빈소에도 찾아와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최시원 씨 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사과를 해서 유족도 이제 이웃끼리 좋게 마무리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소송도 제기 안 하고 조용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우리 개는 책임이 없다. 과태료 5만 원에서 끝날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유족이나 대중의 그런 마음에 있어서 조금의 반감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녹농균이 원인이기는 한데 대중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개에서 안 나왔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그게 녹농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면 그러면 1차 원인 제공은 개니까 그러면 개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정말로 일각에서 이제 최시원 씨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제 취지대로 정말로 병원에서 이게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이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게요. 최시원 씨 측이 일단 우리 개에서 녹농균이 없다고 얘기하자 유족 측도 조금씩 예민한 인터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 유족의 말처럼 그 여론의 문매에서 탈출하려는 탈출구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증빙 자료들이 앞으로 있을 민사 소속이나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의아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최시원 씨 측에서는 예. 두 가지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이 유족들하고도 좀 문제지만 여론 부분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되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유족들하고 합의를 받고 원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여론의 탈출구로서 저런 자료들을 내는 게 아니냐고 유족들이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합의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불가능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은 언제라도 가능해요. 그게 소외 합의를 해서 뭐 공증을 하고 뭐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이상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시원 씨 측에서 두 가지 다 얻는 과정에서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오히려 이런 어떤 뭐 그 개 이빨에서 그런 게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갖고는 있어도 그거를 굳이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유가족들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준범 교수님 다시 제가 아직은 좀 명확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병원 측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면 숨진 이 한일관 대표에게 검출된 녹농균이 내성 녹농균은 아니고 일반 녹농균이다. 이게 좀 뭐가 다른 거예요? 내성 녹농균이라는 거는 이제 내성이라는 건 항생제에 세균들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서 변형이 된 그런 균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균 같은 경우에는 내성 녹농균이 아니라는 거는 병원에서 쉽게 말해서 균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다른 환자에 감염되었다가 항생제를 해서 이제 자기가 적응한 그런 균이 아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이제 상재에 있는 균이고 환경에 상재에 있는 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혈액에서 검출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서는 또 원내 감염을 하기에는 진료 시간이 너무너무 짧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환자가 와서 치료받으신 게 이제 상처를 소독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환자 이제 상처를 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독약을 거기다 바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균들, 이제 표제에 있는 균들과 또 일부는 또 내부에 이제 상처 속으로 들어간 균들이 이제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귀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균을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 더 인체 혈액 속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든지 뭐 그런 감염을 더 심하게 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계속 짓궂은 질문 드려서 참 죄송한데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사실 다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그 작은 가능성들이 모여서 결국 이렇게 한일관 대표가 숨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원인은 그러니까 시작은 어쨌거나 개에 물린 것으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이제 결과인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있어 이미 돌아가셨느냐 그것이 어떤 그 개가 문 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여서 또는 병원에서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돌아가셨느냐. 아니고요, 둘 다. 근데 그거 사실은 둘 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게요. 네,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한번 주제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박준범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너무 양극단으로 양비론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개냐 병원이냐 일단은 여러 가능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예, 양 변호사님 이런 와중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 보도가 나온 게 서울 강남구청이 최시원 씨 측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죽었다. 그 팩트에 지금 대중들은 딱 각인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개야 개 주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려졌나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강남구청에서 어쨌든 반려견, 그러니까 그 지금 최시원 씨의 개가 그 아파트 문을 빠져나와서 목줄 없이 그냥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 이제 5만 원 처분을 내렸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최시원 씨 측으로부터 뭐 이의 신청이나 다른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이제 강남구청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대중들의 입장, 대중들이 화가 나고 그거 5만 원으로 지금 될 일이냐 사람이 죽었는데라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위반 사항이 지금 사실은 목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이 맞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현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반려견 이 문제, 뭐 녹농균까지 이제 번지면서 사회 미스터리까지 됐는데 김복준 교수님 네. 지금 여수에서 네. 한 고교생의 허벅지에 또
물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여수에서 아마 그 진돗개를 그 묶어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묶어둔 거를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 바람에 풀려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돗개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이 고등학생의 허벅지를 물어뜯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목줄도 오래돼서 풀어진 듯한 뭐 다른 사건도 있고 지금 뭐 반려견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국내 반려견 사고가 최근 5년간에 4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반려견법이 더 강하다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저희도 좀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People on the sidewalk, and it's just good, especially with little children. And since I have a big dog, I like to keep her on a short leash, just so. I passed all the quizzes and was approved. I went in for like a training and an orientation and then passed and was able to start walking dogs. 예,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처벌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 뭐 많은 주입니다. 많은 주는 만약에 이게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맹견이 타인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를 입히면 징역형에 뭐 14년,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목줄을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어떤 시간 같은 거나 공간 같은 걸 지정해 놓고 그런 경우만 목줄을 하지 않도록 반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마리개 뭐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몇 가지 도사견 몇 가지 규정해 놓고 그 개의 경우 목줄하고 입마개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적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제 이제 농림부가 반려견 사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한 예는 없으니 안 해도 될 것 같다. 사진만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 누구신지 추정을 해내서 하기가 너무나. 저희 최시원 씨 관련 반려견 파문은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예, 박 교수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 만약에 가능성이 있는 그 원내 감염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즘은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 감염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전에는 사실은 병원에 누가 아시는 분 입원하시면 가서 병문안하는 게 일종의 뭐 좋은 그런 전통이라고 했다면은 그렇죠. 예.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병원 감염.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세균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재균들이 그 환자 면역이 약해진 환자에게는 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좋은 의도로 가서 방문했지만 그것을 옮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병원의 병문안을 좀 자제하는 것들이 오히려 병원 감염, 2차 감염을 위해서는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그런 문화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나 짧게 여쭤보면 지금 네. 농동균이라는 단어까지 계속 등장하면서 네. 일단 병원에서 그럼 밝혀낼 수 있는 사인은 저런 이제 증거들은 농동균 이상의 것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환자분이 처음에 이제 치료를 받은 9월 30일이지만은 그 감염 때문에 병원에 가신 거는 아마 당일, 사망 당일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급속하게 진행해서 사망하실 때까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망 원인을 밝힌다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나마 그 검사 결과에서 농용균이 검출되었다는 그 사실이 아마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냐 병원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이 얽혀서 최시원 씨의 반려견 파문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인 박준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 2차 감염,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염된 일은 없다,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마 이쪽 최시원 씨 측에서 개 수의사한테 그 개 구강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강아지 입 속에서 농농균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 최시원 씨 측에서 하니까 유가족 측에서는 이제 그러면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됐다는 이야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 2차 감염이 병원에서 됐을 확률은 거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형태로 지금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요 얘기 좀 심층적으로 짚어주기 위해서 응급의학과 교수인 박준범 교수 제 왼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교수님 저희가 그래서 이 한일관 대표의 사망 일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사건 발생일이 최초 9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망이 10월 6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상간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건데 저희가 이 녹농균에 의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단은 뭐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진행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분이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지병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분이 사실은 어떤 균에 감염돼서 그렇게 폐혈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병원에서 2차 감염이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뭐 결론부터 바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 개냐 병원이냐 했을 때 개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그 녹농균이라는 균이요, 이렇게 굉장히 뭐 치명적인, 물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균입니다. 예. 우리 피부에도 있고요, 다른 데 다 있고, 아마 뭐 지금 뭐 우리 몸에 어디를 봐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한 50명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예. 개의 물리 상처에서 이제 균을 배양해 봤더니 녹농균이 나온 건 그중에서 한 2%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농균이 그렇게 개에 물려서 흔하게 사실은 감염되는 균은 아니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팩트고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 환자에게서 만약에 녹농균이 이제 혈액에서 검출이 됐다면은 예. 개에 물려서 그 균이 아마 몸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실 유족의 주장 적인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뭐 계속해서 저희가 추궁하듯이 여쭤봐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아직도 도대체 어느 정도 누가 책임에 좀 무게를 두어야 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는 거네요. 책임 문제는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개에 물리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개에 물려서 응급실에 온다 그러고요. 저희 나라도 뭐 요즘에 워낙에 개를 키우는 애견인분들이 많아서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흔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사실은 대부분이 치료를 받고 간단하게 드레싱 받고 이제 항생제 드시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특별 문제가 없이 예.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좀 비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그러면 개냐 병원이냐라고 이제 이상한 사실은 좀 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굉장히 의학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 원인이 이제 그런 균이 또 두드러졌고 거기서 또 개에 물린 이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조금 좀 다른 잘못된 관점으로 좀 와전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김 교수님 사실 의료진이 보셨을 때도 일반적이지 않은 사망 사건이고 경찰에서도 분명히 개입을 했을 텐데 네. 왜 최초에 부검을 안 했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굉장히 그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부검을 권유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사관 현직에 있었다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제 뭐 가해자 피해자로 좀 나누자고요.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 상당히 돈독했던 것 같아요. 이웃 간에. 그래서 분쟁으로 점화할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최초에는 그 부검 얘기를 했다 해요. 예. 경찰한테 그랬더니 경찰에서 부검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부검 어떤 절차 같은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검 절차를 들으면 사실 유가족 측에서는 부검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웃 간의 어떤 특별한 그 유대 관계, 거기에다가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 또 그리고 유가족이 미리 얘기하셨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결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 예. 그것도 또 매장을 했으면
진짜 문제가 된다면 매장한 상태에서 부검도 가능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화장해서 장례 치렀거든요.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에 따르면 지병도 없었고 몸도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될 정도로 면역 체계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하셨고 개에 물려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 낮다고 하셨으면 그냥 저희는 운이 매우 나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사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환자가 그 경과를 보면은 개에 물린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셨는데 그 전에 몸살 기운이 느껴지셨고 아마 그때부터 이미 처음에 국소적인 어떤 감염이 전신 감염으로 아마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거고 그게 증상으로 처음 나타난 게 아마 그런 몸살 기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냥 평소에 느낀 감기, 몸살 정도 생각하셨을 거고 상처 자체가 만약에 막 감염이 심해서 고름이 나고 했다면 다시 병원을 분명히 가셨을 텐데 예.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관련해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전신 감염으로 그게 진행이 되면서 환자분이 이제 폐혈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망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의료진 입장에서도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그렇게 개에 물린 균이 만약에 설사 몸속을 침투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사망하셨을까라는 건 사실 저희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운이 나빴다기보다도 일반